김만배 씨 측이 최근 공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마녀 사냥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꾸 사소한 걸 가지고 이제 왜곡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정보들을 흘려가지고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마녀 사냥이다라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의 반감이 이 사실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게까지 제소를 하겠다, 법적으로 무더기로 제소하겠다고 밝혀서 이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제소, 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강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만배 씨는 분명 공판에서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랐다라고 발언을 했고 저 발언 그대로를 보도한 30여 개의 매체, 그 상당수 매체죠. 이 매체를 전부 언중위와 선관위에 각각 제소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밝혀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곡 보도라고 생각한 걸까요? 김만배 씨 측의 저 발언을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한 매체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법적 제소하겠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민주당 선대위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시 등 키워드가 헤드라인으로 뽑혔다. 자, 그런데 저거는 김만배 씨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측 반론은 제목의 같은 크기로 반영이 안 됐다. 제목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용도 같은 양으로 보도되지 않는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이다. 악의적인 편집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무더기 제소. 야당은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후보의 이 선대위에 언론사 무더기 제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여야 간의 논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당의 입장 봤으니 야당의 입장 봅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말이 꼬였는지 언론을 겁박했다. 당황한 자가 범인이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이재명을 이재명이라 부를 수 없고 대장동을 대장동이라 말할 수 없는 재판 중 발언도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민주당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야의 의견 그리고 기자와 변호사의 의견도 다 들어볼게요. 먼저 전재우 의원님. 뭐 명백한 이제 언론 재갈 물리기죠. 왜냐하면 이게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김만배 씨 측이 법정에서 결국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지금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이 언론 기사 월요일 법사위 하던 도중에 제가 이 속보를 봤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결국은 발언을 한 것을 그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언론 기사에 낸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결국은 보도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대장동 수사가 작년 9월 29일에 개시된 이후에 100여일이 지났습니다만 사실상 몸통은 가린 채 꼬리만 기소되는 그런 기이한 좀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만배 씨 이야기는 그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니까 유죄면 같이 유죄, 무죄면 같이 무죄.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도 내가 대장동 설계자다. 대장동을 설계한 것은 나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지금 이렇게 검찰하고 경찰이 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 무력화하고 있고 사건 문개기가 너무 심한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언론의 재갈까지 물려서 법정에서 나오는 진술까지 도대체 제대로 씻지 말아라. 이러한 명령을 한다는 것은 과연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이 말하는 저는 어떤 정부의 모습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인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선관위의 제소 예정, 언론 중재의 제소 예정 이것은 너무나 오만합니다. 이러한 오만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저는 심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장동 수사 사실 너무 수사 무기가 심해서 오늘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대검을 또 항의 방문할 예정이에요. 정말 왜 몸통을 수사를 못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될 거면은 그 전에 정진상 부실장도 소환을 하고 또한 그 위에 이재명 후보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환을 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한 이런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도 지금 그 국민들이 그 진실을 바라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잠시 후 전윤기 의원께 또 네. 발언 드리겠고요. 김만배 씨 측의 주장을 사실 보도한 그러니까 이재명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보도를 한 30개 언론을 무더기로 제소하겠다라는 선대위 측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주혜 의원 들었고 베테랑 중견 기자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 권력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서 언론중재위에 건 경우는 많죠. 그런데 무엇을 다룰 건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을 강조할지 그건 엄연한 언론의 편집권입니다. 근데 편집권을 문제 삼아서 그 법정에서 나온 진술 중에 그 진술을 뽑아서 제목을 달았다고 그래서 이건 엄연한 편집권이죠. 편집권을 문제 삼아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경우가 있었을까? 의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결국 이렇게 되면 검열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전 그러니까 법정에서 한 진술을 부각시켰다, 강조했다는 게 어떻게 사실관계 왜곡도 아닌 상황에서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는지 일단 의아하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 민주당의 해명도 자 김만배 씨가 그제 법정에서 자신은 성남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의 반박 이겁니다. 그것은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좀 그것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성남시의 공식 방침을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성남시라는 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시장이 만들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 공식 방침을? 그럼 결국은 이재명 시장이 스스로 측근도 아니라고 얘기한 한 산하기관의 본부장이 유동기 본부장이 결국은 화천대를 위해서 공모 지침서를 유리하게 조작해주고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점수를 유리하게 더 부여하고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유동기 본부장에 다 몰아줬다는 겁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을 계속 지금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 아니라 그 성남시의 공식 방침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것이 민주당의 분명한 해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기자의 입장 들어봤어요. 자, 정말로 제소할 거예요, 전윤기 의원님? 일단은 제소 방침은 정해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그 김만배 씨의 주장을 이제 재판장에서 했다는 이유로 무더기하게 실었던 것이고 사실상 사실관계라고 하면은 선대위 측에도 물어보고 어떠한 방식의 저희 측의 주장도 충분히 다뤄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이재명의 지시라는 내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삼은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재명의 지시가 아니고 성남시의 공식적인 업무 지시이자 공식적인 지침을 따랐는데 사실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재명의 지시다라고 김만배 씨가 발언하지 않았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는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만든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연장선이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 수사보다는 국민들의 눈을 돌려서 마치 이재명이 진짜 몸통인 것처럼 설계하기 위한 그런 작업 중에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언론 제소 방침도 충분히 선대위 측에서 해명한 부분도 다루어졌고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접근을 해줬으면은 이런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는 그래서 언론 이렇게 제소한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봐주십사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 계속 언론의 재갈 물리기다, 통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옛날에 전두환이나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보도 지침이 통제나 재갈 물리기이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소하는 것은 저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모 씨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요. 지난 8일부터 연락 두절된 상태여서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황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이 된 것으로 취재가 됐고요. 부검을 실시한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에 이 씨의 제보를 토대로 해당 혐의, 즉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님, 네. 지금 뉴스 속보라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씨가
지난해였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가 대납된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던 첫 제보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자료를 이제 언론에 제공했던 첫 제보자이고요. 저는 아까 이야기하던 주제와 좀 연관해서 말을 하자면 저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또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비용 대납판이라는 말 빼라라는 지침을 또 내리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도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주지 않으면 왜 우리 거는 똑같이 반영해주지 않냐라고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자면 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생전에 본인의 SNS에 그런 글까지 남기셨어요. 나는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자살할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죽는 경우에 자살이 아니다라는 글까지 남겼는데 결국 이렇게 돌아가시는 결과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극단적 선택인지 아닌지 사인은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숨지체 발견했다는 뉴스 속보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